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박사입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 계십니까? 그래도 이번 주는 3일절 연휴가 껴서 하루 더 편히 쉬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충분한 휴식을 좀 취하고 이런저런 시장에 대한 공부도 하면서 주말을 보냈는데, 사실 오늘은 아침에 좀 자전거를 타고 한강 쪽으로 라이딩을 계획을 했는데 날씨가 도와주질 않네요. 비가 아침부터 하루 종일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봄비겠죠.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추운 겨울의 날씨가 또 금세 더워질 것이고, 국내 증시 또한 언제 이러한 하락장이 있었냐는 듯이 또 지금의 금리로 인한 발작이라든지 시장의 최종 분위기도 과거에 하나의 점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이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죠. 저도,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님들도 다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 주기를 바라면서 시장 돌아보도록 하죠. 금요일 국내 증시가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마무리가 되었을 때 미 증시 다행히 반등을 좀 주었습니다. 금요일 해외 증시를 일단 보자면 사실 큰 폭의 반등은 나스닥에서 일부 반등이 나왔고, 오히려 다우지수 쪽에서는 마이너스 1.5%를 기록하면서 또 하락이 나왔죠. 참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증시에 조울증을 만들어 줄 수 있고, 또 각각의 시황에 따라서 너무나 섹터가 자주 변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큰 틀에서는 여전히 시장 주도 테마는 IT 반도체가, 그리고 석유화학 섹터,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시장의 주도주라는 것은 변함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채 금리가 흔들리면서 그간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 등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올랐던 에너지 섹터, 그리고 금융 섹터가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을 받았고, 반대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빠졌던 이 기술 성장주 쪽에서는 오히려 강한 반등이 좀 나오면서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테슬라야 개별적으로 차량 생산이 지연된다, 생산이 중단된다라는 이슈까지 더하면서 또 최근에 이 플러스 알파 요인이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 등락률에 따라서 지금 테슬라가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개별 별개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황에 들어가기 앞서서 미국 국채 수익률 변화를 한번 보면요. 전일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국채 수익률이 현 시간 또 추가적으로 좀 더 내리면서 1점,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아까 오전에 봤을 때는 1.39까지 제가 봤던 것 같아요. 1.39, 즉 이 발작하기 이전의 모습까지 많이 내려왔다라는 거는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다. 너무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아마 하향 평준화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이 밸런스를 좀 맞춰가는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대신 단기 국채가 조금 급등하는 모습은 좀 보이는데, 사실 이 부분 단기 국채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원래 컨트롤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스탠스에 맞춰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해서 단기적으로 발작을 보였던 이 국제 금리 이슈는 일단 조금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로 인해서 주요 아시아 시장 상황이, 오늘 국내 증시가 쉬고 있기 때문에 주요 아시아 시장 상황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모습으로 마감을 해주고 있네요. 니케이 2.4%, 상하이 종합지수 1.21% 상승 마감하는 모습, 그리고 그 밖에 유럽 증시 또한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라 국내 증시는 큰 무리가 없다면, 큰 무리가 없다면 월요일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주말 사이 미 하원에서 1조 9천억 달러 부양안 이 통과가 됐고,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
부분이 이제 거의 이 마지막 과정을 통과하는 과정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남은 거는 3월 초 상원 통과 여부에 주목해야 될 위치가 됐고, 네, 일단은 이 50대 50인 관계로 한 명이라도 이탈표가 나오면은 빠그러지는 거고, 안 나오면 뭐 시장이 예상한, 네, 부양한 통과가 이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은 아마 바이든의 3조 달러 인프라 투자 이슈가 이제 시장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밖에 2월 국내 수출입 동향 발표가 이제 나오는데, 이미 나왔죠. 수출입 동향 발표가 이미 나왔는데, 일단 보도 자료는 이미 나왔어요. 어제 나온 자료인데, 이게 엠바고가 이제 다 풀려서 자료가 나왔겠죠.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갈 필요가 있어서 잠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수출 증가는, 네, 지난달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계속 흑자 기조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가장 봐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13.2%가 증가됐고, 자동차는 47%가 증가되면서 10년 6개월 만에 2개월 연속 40% 이상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또 큰 시장에서 기대를 모으는 부분이 될 거고요. 월요일날 이런 부분이 시장에 반영이 된다면 자동차 섹터도 일정 부분 바닥을 다지는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아이오닉 5에 대한 국내의 이 대규모 사전 예약 플러스 유럽 완판이라는 또 기대감이 다시금 자동차 섹터에 반등을 줄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IT 반도체 자동차 섹터, 어찌 보면 수출 국가에서 수출 증가는 기업의 실적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적주, 그 다음에 시장 주도주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매월 나오는 지표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석유화학 섹터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이 안에서는 뭐 유가 관련된 뭐 종목도 있을 거고, 그 밖에 이제 케미칼 관련 섹터도 있겠죠. 그런 부분의 종목군들, 특히 최근에 언급을 했던, 저도 매매를 했던 롯데케미칼이라든지 OCI라든지 뭐 S오일이라든지 전부 다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저효과 부분에서 큰 부분의 반등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사실 하나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은 디스플레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빼놓고 가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디스플레이가 작년 한 해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받았던 섹터고, 이 부분은 삼성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등 디스플레이 대형 회사들의 추가적인 장비 투자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는 실적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아마 디스플레이 쪽에 이 OLED 투자가 진행이 될 거고, 애플의 OLED 채택으로 인한 OLED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업종도 최근에 강한 반등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 시장 하락할 때, 예를 들면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ICD라든지 그런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 강했던 모습 자체가 이런 이 백데이터가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주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보면 이 바이오 헬스케어 쪽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사실 이 안에서 보면 바이오 헬스케어의 수출액 증가폭은 진단키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죠. 피크를 12월 달에 찍었다. 네, 피크를 12월 달에 찍었고, 이 수출 국가 수가 계속 증가를 하다가 증가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1월달, 2월달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감소를 한다면, 네, 진단키트 업종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피크를 찍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좀 특이하게 봐야 될 부분이 화장품인데 생각보다 증가율이 크다. 생각보다 증가율이 크다라는 점을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안에서 화장품 섹터가 그나마 잘 방어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여전히 수출 증가율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면은 2020년도에 연수출액 최고치를 달성한 유망 품목들 안에서 전기차 부분이 이제 이 안에서 100%또 올랐는데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계속 월 단위로 10몇 프로씩 계속 수출 증가율이 올라간다라는 점, 그 다음에 OLED가 정체에 있었는데 드디어 이 정체를 뚫었다라는 점 등, 그리고 화장품 섹터가 안 깨진다 라는 점을 보면서 일단은 시장의 큰 틀, 거시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하고 대응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이렇듯 네, 시장의 주도 섹터는 수출 통계에서도 보셨다시피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국가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 증가율 그리고 수출 금액 통계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러한 산업의 변화와 섹터가 시장의 주도주를 만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 뭐 테마가 나오는 테마성 주도주는 이 상승의 이 장기성에서 단기 상승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도 업종을 알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고요. 금요일 국내 증시 보면 국채금리 발작, 그리고 MSCI 리밸런싱 이슈에 의한 7천억의 매도 플러스 알파 패시브 자금, 그리고 연휴 전 시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투매도 나오면서 복합적인 요인으로 하락 마감을 하였다라고 보는데, 바닥을 어디서 잡는지 일단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은 3월 둘째 주 목요일이죠. 선물옵션 동시 만기 전까지 위아래로 지속적으로 흔들리면서 바닥을 잡는 과정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상승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언제나 지수는 10에서 15%의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등시 박스권 상단 혹은 추세 상단에서 일정 부분 현금화를 시켜놓고 그 이후에 하락시 주도 업종, 주도 섹터를 네, 지속적으로 모아가면 네, 괜찮은 시장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시장의 이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파월의 제로금리에 대한 2023년까지의 이 발언, 아직은 괜찮다라는 코멘트는 시장을 여전히 상방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요인이고요. 결국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으로 오는 하락은 굉장히 짧습니다. 네, 과거에서도 그랬고요. 과거 보면 이 버냉키 쇼크도 굉장히 짧은 기간에 지나갔고, 이 버냉키 쇼크와 비슷한 이 금리 발작으로 인한 이번에 하락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박스권 하단을 어디서 어떻게 확인을 하고 주식을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네, 저가 매수가 성공적이고 조금 비싸게 사고 그 차이뿐이지 결국은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주말 사이 나온 이슈를 몇 개 종합을 해보면 4월달 네, 이제 국산 전투기 사업의 실물이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업 규모 자체가 19조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사업 비용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관련해서 뭐 한국우주항공, 하나시스템,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정도 있어 보이고요. 일단 하나시스템이 최근에 주가의 위치라든지 그리고 수급적인 모습이라든지가 굉장히 양호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시스템 위주로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러한 부분이 테마가 형성이 되냐 안 되느냐가 핵심일 것 같고, 차량용 반도체 부족 이슈라든지 중국 반도체 회사 홍신 반도체 제조에 이
대규모 퇴직 공고 이슈 등이 주말 사이에 나오면서 거기에 더한 D램 가격 폭등 이슈까지 반도체 섹터의 전반적인 호재가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SK 하이닉스가 현재 시장 원탑 주도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저는 금요일도 삼성전자만큼은 매수 사인이 나갔고, 종가의 삼성전자는 사도 됩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저는 삼성전자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된 중소형주가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 좀 많아서 저가 매수의 시점을 많이 이리저리 재고 있습니다. 중소형주의 IT 반도체 섹터 잘 봐야 되는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D램 반도체 가격의 상승의 원인은 수요는 넘쳐나는데 반도체 회사들이 올해는 D램 반도체 쪽으로 투자를 늘리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D램 관련된 반도체 장비들이 과연 수혜를 받을까라는 생각이 한쪽에는 있고요. 그러나 비메모리 반도체는 여전히 양사,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여전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산업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저는 아직도 더 유망하지 않나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 섹터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이 종목의 압축 과정이 여전히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고, 화학 섹터 지난 금요일 시장이 빠졌을 때도 여전히 시장 대비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OCI,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KG케미칼 뭐 위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섹터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종목군들이 있죠. 박셀바이오, PB파마. 저희는 PB파마를 주로 매매를 했다라고 했는데, PB파마 관련해서 이제 PB파마, 그러니까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상장이 임박합니다. 수요 예측이 지나고 이제 공모 청약이 진행이 될 건데, 주가의 위치도 좋아서 다음 주도 지켜볼 예정이고, 존슨앤존스 백신 FDA 승인 관련해서 목요일날 저희가 매수를 했다라고 했죠. 예, 인코는 전략 매도를 했고, 일단은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아서 더 올라갈지는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위치를 한번 보면 차트가 굉장히 지저분한데요. 어디에서 바닥을 어떻게 잡는지 일단 체크는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 추격하면서 당연히 시장의 수급이 돌아줘야 될 텐데, 결국은 이런 구간에서 올라갔다가 이 자리에서는 바닥을 다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코스닥 기준에서 900포인트를 살짝 하회하는 모습도 나올 거고, 그런 위치에서는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코스피 기준에서는 지금 시장을 버텨내는 두 종목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락의 폭이 적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 모습이 중요할 것 같고, 여기에 주도 섹터가 됐던 LG화학이라든지 종목군들이 많이 밀렸죠. 금요일날 고민은 했어요. 이런 구간에서 일단 매수는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고민을 했는데, 아직까지 2차전지를 매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다가 좀 진입을 고민을 해볼 계획이고요. 자, 종목군들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금요일날 시장이 가장 강했던 테마는 뭐 몇 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눌림 가능하다라고 봤던 게 흥구석유, 그리고 MVH 코리아, H코리아를 금요일날 봤었고요. 눌림에서 공략을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고, MVH 코리아 그리고 흥구석유, 그 밖에 박셀바이오를 저는 계속 하루 종일 기다렸었죠. 박셀바이오를 기다리고 이런 이 상한가 구간에서 기다렸었는데 박셀바이오는 매매를 좀 못했는데, 자, 일단 삼성전자부터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 삼성전자의 지금의 구간은 SK 하이닉스의 상승 전의 모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구간,
이런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중가의 삼성전자만큼은 시장이 박살나도 좀 사고 싶었던 거고요. 그런 위치에서 저는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결국은 9만원을 트라이 하는 모습이 나올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월요일날 큰 폭의 반등 이후에 이런 갭 하단 라인이겠죠. 83,000원 정도로 매수 밴드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는데, 일단 21선 언더에서 잡아서 21선 위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좀 써야 될 것 같고, 주말 사이에 현대차 그리고 SK그룹 다음주 월요일이죠. 화요일이죠. 이건 안 적어놨네. 3월 2일 현대, 정의선, 최태원, 회동, 수소, 경제, 확산, 힘 모은다 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SK 그 회사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SK 인천 석유화학에서 회동을 갔는데, 관련해서 효성중공업을 저희는 효성중공업을 매수를 해서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효성중공업을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탑픽으로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강했던 수소 종목 중에 뭐 동아기업이라든지 동아화성이라든지 뭐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웠던 부분도 있습니다. 동아화성, 그 다음에 뭐 JNK 히터 등등 차트의 위치가 다 깨졌죠. 같은 주도주 내에서 차트의 위치가 깨진 종목보다는 차트의 위치가 좋은, 그리고 실적 베이스가 두터운 동아화성보다는 저는 효성중공업이 오히려 좋을 것 같고, 월요일날 수소 관련된 섹터가 정책 이슈로는 가장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생각하면서 효성중공업 저는 좋게 보고, 스윙 구간으로 보는 이 구간에서는 적극 매수를 고민을 했고요. 그 구간에 아직 덜 떨어져서 분할 매수 정도 보고 있고, 아마 박스권을 가다가 수소경제 로드맵 2.0이 나오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금요일 기아차가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죠. 시장의 1등 주도주였기 때문에 이평선의 첫 자리에서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한 번에 돌려내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모습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기아차 이슈와 아이오닉5 이슈가 생기면서 시장에 또 다른 종목이 하나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간 시장에서 관련주 중에 가장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 중에 하나가 MVH 코리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2,000원짜리 종목인데, 이런 종목이 일단 5일선, 이평선을 지금 타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어떻게 받는지 보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주가의 위치는 굉장히 높은데 거의 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어요. 상장 이후에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이 주봉상 최대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주봉상 최대 거래량의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했고, 여기에 아이오닉5의 모멘텀이 있다 그러면은 주봉상 눌림을 저는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모든 거를 돌파하고 아이오닉5 안에서 주도주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주봉상 위치를 보면서 6,300원 정도 선에서는 봐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네요. 월봉상도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일단 돌파가 나왔고, 위에 매물대를 다 돌파하는 신고가 흐름이기 때문에 아이오닉5 최대 수혜주로는 MVH 코리아가 이런 차트적으로는 제일 좋아 보입니다. 자, 그 밖에 인코는
금요일날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은 보여주었죠. 저희도 인콘을 매수해서 장 초반에 일단 올라가면서 차익 실현을 했고요. 장 초반 이후에 거의 10% 가까운 상승 보이고 2,900원 라인에서 전량 청산을 다 했습니다. 일단 월요일, 화요일 날 이런 부분이 어떻게 시장에 반영이 될지 아직 확인이 안 돼서 사실 끌고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데 아마 존슨앤존슨의 허가 때문에 갭이 뜬다면 네,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도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그 밖에 시장이 하락하면서 한국콜마라든지 현대 백화점이라든지 종목군들이 다 빠졌는데 사실 저는 주말에 현대백화점을 갔다 왔습니다. 차가 너무나 막혀서 도저히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도저히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주변에다 세워놓고 잠시 구경만 했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괜찮구나, 그냥 잘 보유해도 되겠구나라는 아주 원초적인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시장이 반등한다면 이러한 섹터들 양호할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다가오는 3월 5일부터 뉴욕에서 극장의 봉쇄 조치가 해제가 됩니다. 뉴욕시에서 극장 봉쇄 조치가 해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국내 증시에도 충분히 전가될 수 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그래서 뭐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신세계라든지 시장이 흔들려서 이런 거지 저는 지속적으로 홀딩 관점에서 끌고 가는 게 맞다. 즉 바닥권에 있는 이런 종목군들은 그냥 끌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가스공사가 좀 많이 밀렸는데 이런 종목이 뭐 하루아침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시간을 가지고 봐야겠죠. 자, 박셀바이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박셀바이오를 딱 12만원에 매수를 걸어 놨어요. 다 같이 매수를 걸어 놨고 매수를 기다렸는데 안 걸려가지고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월요일날 아니 화요일날 저는 이 종목을 또 다시 한번 볼 텐데 바닥권 역배열이기 때문에 좀 별로긴 하나 들어온 돈이 3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밀리면 눌림 매매를 좀 해볼 생각이고요. 비덴트라는 종목은 또 눌림 매매를 진행을 했죠. 1,600원에 들어가서 반등할 때 그냥 먹고 나왔는데 눌림 매매에 대한 부분이에요. 눌림 매매에 대한 부분인데 이 정도 선에서 금요일날 매매하고 큰 시장의 변동성이 많았기 때문에 매매 자체를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했냐 보면 의미 있는 매수 자리는 이런 자리죠. 이런 의미 있는 구간을 처음으로 왔을 때는 굉장히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어정쩡한 자리에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고요. 얘가 이날 예를 들어서 상한가를 갔다가 이날 이 자리를 찍었으면 매수가 가능한데 이 두 번째 날에 여기를 찍으면 매수가 안 되는 거고 다시 떨어져서 이 자리를 찍으면 매수가 가능하고 내일 올랐다가 이 자리가 다시 오면 매수가 하면 안 되고 이때 여기까지 떨어지면 또 매수가 가능하고 약간의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눌림 매매를 하면 그나마 좀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약간은 바뀌기는 하나 그런 기준이 약간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매일매일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OLED 이야기를 좀 했는데 최근에 덕산 네오룩스의 주가의 위치와 수급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OLED 대장주로는 덕산 네오룩스가 시가총액 1조를 넘으면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그 뒤로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항상 저평가를 좀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ICD라는 종목이 있어요. ICD라는 종목이 있는데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해 가고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천억의 OLED 섹터 전반적으로 밸류를 많이 인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강하게 못 가고는 있는데, 이러한 장기 이평선들이 우상향을 해주는 모습은 결국에는 이 자리를 다 뚫을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종목은 뭐 300일 선인데, 이 아래가 300일이라든지 121평이라든지 이 아래에서 잡았을 때 크게 손실을 볼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종목이라 중장기 종목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리면 또 한 주가 시작이 되네요.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네, 다음 한 주도 큰 수익 내서 즐겁고 보람찬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